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복도 끝방 404호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지독한 침묵이었다. 낡은 연립주택의 복도는 낮게 내려앉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고 천장의 형광등은 자결하듯 깜빡이며 바닥에 불규칙한 그림자를 흩뿌렸다. 문 손잡이 아래 뜯기다만 신문지 몇 장이 발길에 채여 힘없이 굴러다녔다. 방 안쪽에서 시작된 정적은 벽을 타고 흘러나와 복도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 누군가 살았던 흔적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춰서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비친 희미한 빛은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 위에 텅 빈 그릇만을 비추었다. 침대 끝에 걸쳐진 낡은 외투 한 벌이 주인을 기다리듯 위태롭게 늘어져 있었으나 그 아래 바닥에는 오직 서늘한 기운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삶이 빠져나간 자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갈했고 그 인위적인 깔끔함은 오히려 눅눅한 먼지보다 더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리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기분 나쁜 박자로 소리를 냈다. 나는 잿더리에 눌러 끈 담배꽁초를 뒤적이다가 채 타지 않은 놈을 골라 다시 입에 물었다. 야, 그만 좀 튀워라. 공기 탁해 죽겠네. 상진이 형이 구겨진 점퍼를 털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다. 형사 생활 20년이라더니 이제는 젖은 손뭉치 같은 피곤함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형이나 좀 씻고 다니지. 옷에서 곰팡이 냄새나. 말은 잘해요. 야, 이번에 당월동 연립주택에서 고독사 하나 나왔거든? 404호. 우리 애들은 이미 철수 분위기다. 병사 아니면 자살이라고 보고 올렸어. 경찰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까지 들고 올 게 뭐 있다고. 그게 좀 이상해. 피해자 놈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놈이거든? 근데 집이 너무 깨끗해. 경찰 매뉴얼 상으론 침입 흔적 없고 외상 없으니 패스라는데 내 촉이 좀 걸려서 말이다. 나는 형이 내민 서류 봉투를 툭 쳤다. 경찰이 현장 훑고 알리바이 확인했을 거 아냐. 그런데도 막혔다고? 막힌 게 아니라 아예 길을 안 닦는 거지. 애들은 벌써 실적되는 사건 찾아 눈 돌렸어. 주변인 몇 명 물어보고 끝이야. 그래서 경찰이 안 간 곳을 나보고 가라고? 너라면 좀 다른 걸 볼 것 같아서. 형 믿고 한 번만 봐줘라. 나는 비어있는 담뱃갑을 구겨 던졌다. 형, 나 탐정이야. 자원봉사자 아니고. 알아 임마. 이번 달 수사비 남은 거랑 내 비상금 좀 털어서 착수금 100 먼저 넣으마. 잔금은 결과 보고 200 더 얹어주고 어때? 10년지기 치고는 짜네. 근데 형, 비상금 털 정도면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키를 집어들었다. 당월동 404호 주소나 줘. 일단 현장부터 봐야겠어. 알았어. 차는 내 거 타고 가자. 404호의 문을 열자마자 폐부를 찌른 것은 환기가 안 된 방 특유의 퀴퀴함이었다. 상진이 형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들쳐주며 먼저 들어갔다. 신발장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뒤꿈치가 꺾인 채 놓여 있었다. 어때 내가 말했지? 뒤진 놈은 최호식 42세 도박빚에 쫓기던 놈 집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잖아. 경찰은 이걸 보고 삶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겠지. 방안은 상진이 형 말대로 인위적일 만큼 깔끔했다. 시평남짓한 원룸. 책상 위에는 고지서 몇 장이 각을 맞춰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장판 바닥을 살폈다. 바닥에 먼지가 거의 없다. 며칠 전까지 사람이 살던 방이라면 머리카락 한 올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있어야 정상이다. 누군가 썰물처럼 훑고 지나간 흔적이 느껴진다. 나는 싱크대 아래 하수구를 코에 가져다 댔다.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형, 경찰이 여기 청소업체 불렀어. 미쳤냐? 이제 겨우 사건 종결안에 만회하고 있는데 무슨 청소야. 근데 왜 여기서 락스 냄새가 나지? 빚에 시달려 죽겠다는 놈이
하수구 소독까지 하고 죽는다? 그건 너무 부지런한 결말인데 나는 일어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생수 한 병과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우유가 전부였다. 냉동실 칸을 열자 얼음 트레이에 얼음이 꽉 차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얼음 표면을 만져보았다. 얼음이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얼어 있어. 물을 끓이지 않고 수돗물을 바로 부었다는 소리다. 청소는 락스로 결벽증 환자처럼 해놓고 정작 먹을 물은 그냥 수돗물을 얼렸다. 이 집안에 흐르는 질감이 두 가지다. 하나는 원래 살던 놈의 게으른 흔적, 또 하나는 누군가 억지로 지워버린 매끄러운 흔적. 상진이 형, 경찰 조사 기록에 최우식 마지막 목격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 옆집 할머니가 사흘 전쯤 복도에서 봤대. 배달 음식 봉투 들고 들어가는 걸 봤다던데. 배달 음식? 근데 이 집 쓰레기통엔 영수증 하나 없네. 형, 나 여기 좀 더 훑을 테니까 형은 관리실 가서 CCTV 좀 따봐. 사흘 전부터 오늘까지 복도 출입한 놈들 리스트 필요해. CCTV 그거 복도엔 없어. 입구에만 하나 있는데 화질이 개판이라. 그래도 일단 가서 뒤져볼게. 상진이 형이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방, 나는 책상 밑을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렸다. 아주 작은 무선 이어폰 케이스 크기만한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책상 밑바닥에 붙어 있던 것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정교하게 고정된 소형 녹음기였다. 배터리는 이미 다했는지 지시등은 죽어 있었지만 기기 표면에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미세한 장갑 섬유질이 묻어 있었다. 이건 뭐지? 호식이가 왜 자기 책상 밑에 녹음기를?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방을 나왔다. 복도 바로 옆집 403호 문 앞에 섰다. 문 위에는 낡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틈으로 비릿한 향취가 새어나왔다. 누구요? 경찰들이면 아까 다 갔는디. 문이 한 뼘 정도 열렸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경계심만큼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나는 최대한 건조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경찰은 아니고 최우식 씨 친척 부탁으로 왔습니다. 며칠 전에 배달 음식 들고 가는 거 보셨다면서요? 그랬지. 짜장면 냄새가 복도에 진동을 하더만. 근데 그놈은 평소에 배달 잘 안 시켜 묵어. 돈 없다고 편의점 컵라면만 사오던 놈이 웬일인가 싶었지. 그날 말고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나 낯선 사람 목소리 들은 적은 없으세요? 싸우기는 사흘 전 밤에 조용했어. 근데 그날따라 복도에서 자꾸 구두 소리가 나더만. 또각또각하고 말여. 이 건물에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 다들 슬리퍼나 찍찍 끌고 다니지. 구두 소리요? 혹시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왔어. 근데 이상한 게 나갈 때 소리가 안 나. 들어올 땐 분명히 또각거렸는데 나갈 땐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 들어올 땐 구두, 나갈 땐 맨발 혹은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 아니면 구두를 손에 들고 나갔다는 소리다. 하수구를 낫스로 닦을 만큼 치밀한 놈이 신발 소리라는 흔적을 남겼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지웠을 가능성. 그 구두 소리 난 뒤에 다른 소리는요? 물 쓰는 소리라든가? 물? 아유, 말도 마. 한 새벽 2시쯤 됐나? 물을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벽 타고 진동이 다 오더라고. 뭔 놈의 빨래를 그렇게 하는지 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물러났다. 상진이 형이 1층 복도에서 씩씩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야, 정만아. 관리실 CCTV 봤는데 사흘 전 밤에 입구 지나간 놈 중에 수상한 놈 하나 찍혔어. 얼굴은 모자 눌러서서 안 보이는데 나올 때 손에 커다란 검은 봉투를 들고 있더라. 봉투?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말이야? 꽤 묵직해 보이더라고. 근데 그놈 나갈 때 보니까 신발이 없어. 양말만 신고 뛰듯이 나가더라니까. 신발이 없다니. 상진이 형, 그놈 구두 신고 들어왔을 거야. 할머니 증언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뭐? 그럼 그 구두는 어디 가고 양말 바람으로 나가? 구두에 피가 튀었거나 현장에 남겨선 안 될 흔적이 묻었겠지. 형, 경찰 애들이 시신 수거할 때 위속 내용물 확인했어? 아니, 외상 없다고 부검 안 한다니까.
그냥 단순 사후 경직이랑 부패 정도로 시간만 추정했지. 옆집 할머니는 최호식이 짜장면 들고 들어가는 걸 봤대. 근데 방 안엔 그릇 하나 없었어. 범인은 최호식한테 짜장면을 먹이고 그놈이 죽은 뒤에 그릇부터 신발 소리까지 모든 흔적을 락스로 닦아낸 거야. 짜장면에 독이라도 탔다는 소리냐? 근데 왜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치워? 단순한 원한이면 죽이고 튀었겠지.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건 이 죽음이 자연사로 보여야만 이득을 보는 놈이 있다는 뜻이야. 나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상진이 형은 옆에서 연신 믹스커피를 들이켜며 화면을 쏘아봤다. 낡은 기기는 몇 번의 인식 오류 끝에 마지막으로 녹음된 파일을 뱉어냈다. 야, 나온다. 소리 좀 키워봐. 근데 호식이가 왜 녹음기를 설치했을까? 아, 그거. 작년에 호식이가 빚쟁이들한테 협박당해서 신고 넣은 적 있거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 그때 호식이가 억울해하면서 다음엔 꼭 증거 남기겠다고 징징댔다는데 그래서 산 거 아니겠냐? 그럼 이 안엔 협박하러 온 놈들 목소리가 다 있겠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자붕 섞인 대화였다. 이거면 정말 끝나는 거지. 더는 안 찾아오는 거지. 걱정 마, 호시가. 형 믿지. 자, 일단 이거부터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고마워요, 형. 이후 들리는 건 면발을 삼키는 소리와 간간히 이어지는 일상적인 대화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호흡음이 시작됐다. 형, 왜 이러지?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형. 호시가 미안하다. 조용히 가자. 그 뒤로 들리는 건 물소리.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놓은 소리. 그릇을 씻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신음, 뭔가 깨지는 소리. 아오, 내 손가락. 물소리가 다시 세게 터져 나왔다. 그 뒤로는 발소리, 문 닫는 소리. 녹음이 끝났다. 이 미친 새끼. 동생 같은 놈을 독살하고 그릇까지 씻고 나가? 형, 이 남자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최우식 주변 인물 중에. 글쎄, 워낙 빚쟁이가 많아서. 잠깐, 저 목소리 톤이 좀 독특한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 섞인 거? 나는 녹음기 파일을 뒤로 돌려 걱정 마 호시가라는 대목을 반복해서 들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다.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다정하게 말을 건다. 이건 처음 해본 솜씨가 아니다. 소리는 뭐지? 타이밍이 이상해. 호식이는 이미 죽고 난 뒤인데. 그러게, 범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일단 이 목소리 주인부터 찾아야 해. 형, 최호식 가족관계 다시 확인해봐. 연고 없다고 했지. 부모 없고 형제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가족이 없는데 형이라고 부르는 관계. 그리고 호식이 죽으면 이득 보는 놈, 보험금 수령인일 가능성이 높아. 잠깐, 최우식이 자주 가던 인력 사무소가 하나 있어. 거기 소장이 최우식을 유독 챙겼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박만수였나? 나는 책상을 짚고 일어났다. 박만수, 그놈 사무실 어디야? 여기서 2블럭 뒤야. 근데 정만아, 심증만으로 들이닥치면 발뺌할 거다. 발뺌하게 둬야지. 그래야 자기가 놓친 게 뭔지 알고 움직일 테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 안에 자기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 구두를 처리하러 움직일 거야. 락스로도 못 지운 유일한 흔적을 찾아서. 인력 사무소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엉겨붙어 끈적거렸다. 안쪽 책상 뒤에 앉은 사내, 박만수는 돋보기를 치켜 쓰고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상진이 형이 형사신분증을 슬쩍 보여주자 박만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고, 형사님. 당월동 호식이 일 때문에 오셨나?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착한 놈이 어쩌다 그렇게 혼자 갔는지. 박만수의 목소리는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코맹맹이 소리 그대로였다. 너무 태연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책상 앞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착한 놈이라. 소장님이 호식이 빚도 많이 갚아주셨다면서요? 형제도 없는 놈한테 참 극진하셨네. 에이, 갈 곳 없는 놈 걷어진 것뿐입니다. 보험금 수령인으로 저를 지정한 것도 호식이가 고맙다고 지 입으로 말한 거예요. 아직 보험금 얘기는 안 꺼냈는데 벌써 수령인 얘기를 하시네. 성격 급하시긴.
박만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 당신 뭐냐? 경찰 아니잖아. 그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나를 쏘아봤다. 탐정입니다. 소장님이 호식이네 집 하수구를 락스로 너무 열심히 닦아놓으셔서 그거 칭찬해주러 왔어요. 락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난 호식이 죽기 사흘 전엔 본 적도 없어요. 경찰들도 그렇게 확인하고 갔고. 아, 사흘 전 밤에 그 구두 소리는 소장님께 아니었나 보네.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경쾌했다던데. 나올 땐 왜 양말만 신고 나오셨을까? 발 시리게. 박만수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반응이 온다. 락스로 흔적을 지웠다는 확신이 독이 되고 있다. 지웠다고 믿는 놈에게 남아있는 흔적을 던졌을 때의 당혹감. 그게 범인의 방어벽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다. 헛소리 마시오. 증거 있어? 내가 거기 갔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야 만들면 되죠. 예를 들면 소장님이 버린 그 검은 봉투라든가 그 안에 든 짜장면 그릇에서 소장님 지문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박만수가 말을 멈췄다.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길래 자신만만해? 박 소장, 우리 정만이가 촉 하나는 귀신이거든. 너 지금 얼굴에 나 범인이오라고 써있어. 소장님, 호식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장님, 호식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녹음기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책상 밑에 숨겨둔 게 있을 줄은 소장님도 모르셨죠.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책상 아래, 그리고 자신의 발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녹음 파일 분석하러 갈 겁니다. 거기 소장님 목소리도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리던데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만수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형, 가자. 소장님 생각할 시간 좀 드리고. 야, 그냥 여기서 수갑 채우면 안 되냐? 아직이지. 자기 손으로 숨겨둔 진짜 증거를 꺼내러 갈 시간을 줘야지.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상진이 형의 귀에 속삭였다. 형, 박만수 뒤에 붙어. 놈은 분명히 그 구두랑 봉투 처리하러 갈 거야. 락스로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올 테니까. 상진이 형의 낡은 코란도 아는 눅눅한 에어컨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인력사무소 맞은편 골목에 차를 대고 박만수의 동태를 살폈다. 저 새끼 정말 움직일까? 아까 보니까 완전히 얼어붙었던데. 얼어붙은 놈일수록 확인하고 싶어지지. 자기가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흔적이 정말 남아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 사무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만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낡은 포터트럭에 올라탔다. 야, 움직인다. 시동 걸어? 라이트 끄고 거리 유지해. 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튈 거야. 포터트럭은 빗길을 뚫고 당월동 외곽의 재개발 지구로 향했다. 무너진 담벼락과 버려진 가구들이 가득한 공터. 박만수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삿한자루와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박만수는 폐허가 된 집터 구석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구두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한참을 파내려가던 박만수가 깊숙이 묻어두었던 검은 봉투를 꺼내 확인하는 순간 상진이 형이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만수, 거기 멈춰. 박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봉투를 품에 안고 달아나려 했으나 젖은 진흙더미에 미끄러져 그대로 고꾸라졌다. 내가 다가가 발로 삽을 치우자 찢어진 봉투 사이로 피 묻은 갈색 구두 한 짝과 깨진 짜장면 그릇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락스로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결국 다시 꺼내게 만드네. 소장님, 그 정성으로 호식이 빚이나 좀 탕감해주지 그러셨어. 이거 내 거 아니야. 누가 여기 묻어둔 거야. 난 몰라. 모르는 놈이 새벽에 삽 들고 여기를 왜 와. 그리고 이 구두 할머니가 들었다던 그 또각거리는 소리의 주인공 맞지? 증거 있어? 이게 내 거라는 증거 있냐고. 지문도 안 나올 텐데. 박만수는 바닥을 기며 악을 썼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자신의 설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문? 안 나오겠지. 락스로 다 녹여버렸을 테니까. 근데 소장님,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어. 나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 그릇 안쪽에 묻은 피. 소장님, 이거 호식이 피가 아니야. 뭐? 녹음기에 다 들렸거든. 당신이 그릇 씻다가 깨진 파편에 베이고 고통스러워하던 소리. 그거 당신 목소리 맞지? 박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처음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어. 호식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근데 타이밍이 이상했거든. 호식이는 이미 죽고 난 뒤였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지. 범인이 그릇 씻다가 베인 거라고. 나는 박만수의 왼손을 가리켰다. 그 손가락,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 있지?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이 그릇에 묻은 피랑 당신 손가락 상처가 일치하는지. 박만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 검지를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성진이 형이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띄웠다. 낡은 찬장 안에는 똑같은 무늬의 그릇 3개가 포개져 있었다. 호식집에 있던 4인용 그릇 세트. 근데 찬장엔 3개만 남아있네. 딱 1개가 없어. 근데 당신 봉투에서 나온 게 이거야. 국과수에서 DNA 확인하면 바로 나올 거고. 그건 우연일 수도. 우연? 그럼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것도 우연일까? 호식인의 찬장에서 1개 사라진 그릇 세트, 녹음기에 찍힌 당신 목소리, 그리고 이 그릇에 묻은 당신 손가락 피. 이게 다 우연이라고? 박만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락스로 지울 수 있는 건 지문과 혈흔뿐이었다. 그릇 자체가 가진 고유한 증거까지는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서둘러 그릇을 씻다가 베인 상처,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박만수, 당신을 최호식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가서 그 손가락 상처랑 그릇에 묻은 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자고. 수갑이 박만수의 손목을 쥐었다. 박만수는 빗물 섞인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박만수의 손가락 DNA와 그릇에 남은 혈흔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쐐기를 박았다. 그릇 조각들은 호식인의 찬장에 남은 3개의 그릇과 정확히 같은 세트로 확인됐다. 상진이 형은 경찰서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온 모양이었다. 야, 애들이 아주 난리다. 단순 변사로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서장이 직접 칭찬까지 하더라. 서장한테만? 형 주머니는 여전히 잠잠한데 상진이 형이 투덜거리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잔금 200. 박 소장 그 새끼 보험금 가압류 신청 들어갔으니까 의뢰비는 걱정 마라. 너 진짜 그 녹음기 소리 듣고 어떻게 알았냐? 범인이 베인 거라는 걸. 타이밍이 이상했지. 호식이는 이미 죽고 난 뒤인데 그 뒤에 아우 손가락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건 호식이가 할 말이 아니지. 죽은 놈이 욕을 하나. 그래도 그걸 그릇 베인 거랑 연결시킨 건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현장에서 락스 냄새 맡을 때부터 이상했지. 냄새 지우려고 애쓰는 놈들은 정작 눈에 보이는 흔적은 무시하거든. 서둘러 정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야. 그게 범인들의 한계야. 나는 창밖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404호의 눅눅한 먼지는 거쳤겠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했던 그 비릿한 욕망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야, 정만아.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짜장면만 아니면 돼. 새끼, 눈치 하나는 빨라요. 비를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세상엔 여전히 경찰이 보지 못하는 어둠이 많고 내 사무실 월세는 늘 밀려 있었다. 다음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눅눅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Ah